노년에 하면 안 되는 추한 행동 5가지, 왕년에 나는 말이야. 이 한마디가 당신의 황혼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망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모두 경험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수많은 계절을 겪어낸 느티나무처럼 굳건하고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추해 보인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이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깊이에서 오는 품격의 문제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얕은 물결이 아닌 모든 것을 품고도 잔잔한 고요함을 유지하는 바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이가 주는 연륜과 지혜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태도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황혼을 망칠 수도 있는 노년의 5가지 추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왕년 타령만 하는 언행입니다. 노년에 추해 보이는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왕년이라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이 담긴 빛바랜 사진첩을 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훈계와 가르침을 늘어놓는 모습이지요.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막는 굳게 닫힌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왕년 타령은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적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성공이나 권위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즉, 지금의 불안정함을 과거의 화려함으로 덮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 사용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한때는 정확했던 길과 표식도 시간이 흐르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강줄기가 바뀌고 마을이 옮겨가면 옛 지도는 더 이상 길을 안내하지 못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그 낡은 지도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지형을 직접 걸으며 새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 애쓰고 모르는 길 앞에서 기꺼이 물어볼 줄 아는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어제의 오답을 내려놓고 오늘의 정답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과거의 물결을 붙잡아 두지 않듯이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현재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맑은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둘째, 신세 한탄의 늪에 빠져 사는 생활입니다. 노년이 품격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순간은 신세 한탄과 피해의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습관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훈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무거운 훈장을 타인에게 드러내며 동정과 위로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신세 한탄은 마치 맑은 연못에 스스로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질병 혹은 처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쏟아내는 행동은 듣는 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피해의식을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자신이 세운 유리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인식을 강화할수록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기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 설명합니다. 노년기의 신세 한탄과 피해의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와도 이를 인식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며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의 대지와 같습니다.
대지는 비를 맞기도 하고 가뭄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품어내고 다시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신세 한탄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 대지에 절망의 씨앗만 뿌리고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신세 한탄은 마치 자신의 영혼의 묵은 때를 계속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묵은 때를 털어내고 햇빛에 반짝이는 수정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내면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이 베풀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 끓여 마시는 커피 한 잔과 같은 고요하고 충만한 자기 위로와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단련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노력이 우리 황혼의 품격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독립된 삶을 훼손하는 간섭입니다. 노년의 품격을 훼손하는 세 번째 행동은 자녀의 삶을 마치 미완성된 부모의 작품처럼 여기며 그들의 독립된 공간과 결정권을 침범하는 태도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자녀의 발목을 잡고 부모 자신의 황혼의 삶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자녀를 새에 비유한다면 정성으로 먹이를 주고 키웠지만 성장이 완성되면 스스로의 날개로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녀가 스스로 날갯짓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한 자녀의 사생활, 가정사, 육아 방식, 경제 문제 등의 자신의 경험을 잣대로 선을 넘는 간섭은 자녀의 삶이라는 타인의 정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자녀의 삶이라는 무대 뒤에서 부모는 연출가가 아닌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주연으로 연기하는 그들의 삶이 설령 서툴러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형의 작품입니다. 관객석에 앉아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대사를 고쳐주려 하는 순간 그 연극은 빛을 잃고 맙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자녀에게 전화해서 손주 옷차림이 추워 보이더라. 집안 꼴이 그게 뭐니? 라고 잔소리하지는 않으셨나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너무 가까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존중을 강요하는 추한 모습입니다. 노년이 추해 보이는 네 번째 행동은 자신의 나이를 마치 면죄부나 감투처럼 여기며 타인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분명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무게를 방패 삼아 젊은 세대나 후배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거나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는 순간 존경이 아닌 교만함으로 변질됩니다. 나이 대접을 받으려 애쓰는 행동은 스스로 빈수레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나오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벼이삭과 같습니다. 벼이삭이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양보나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후배나 젊은 직원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세계적인 경영의 대가였던 피터 드러커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과 실무자들에게 항상 내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중은 강요가 아니라 경청과 겸손이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다섯째, 외모 관리를 방치하는 게으른 모습입니다.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지혜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대한 태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나 과도한 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관리하여
내면의 자존감을 외부의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방치하고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공들여 지은 고택을 스스로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인격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외모는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외적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활력과 사회 참여 의욕까지 꺾어버립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자기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옷차림의 단정함, 머리카락의 청결함, 자세의 바름 등은 나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년의 관리는 생기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자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입니다. 혹시 오늘도 늘어난 옷차림으로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 역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겠지만 그 흔적을 품위와 단정함으로 다듬는 노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가꾸는 시니어의 모습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의 빛나는 품격을 어둡게 하는 5가지 그림자, 즉 왕년 타령, 신세 한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존중 강요, 그리고 자기 방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고 귀 기울이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의 여생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작가로서의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신세 한탄이나 고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품격 있는 노년은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 5가지 지혜 중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삶의 지혜에 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